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은 필수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처럼 어떤 종목이든 거래량이 앞서고 나서 그 이후에 가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매매 성공률은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즈 트레이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트레이더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 두 가지, MACD와 볼린저 밴드를 결합해서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MACD는 가격 흐름 속에서 추세 전환 시점을 알려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크기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둘 다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지표이지만 각각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따라서 이 두 지표를 함께 활용하게 되면 보다 더 정밀한 진입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MAC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26일 지수 이동평균선의 차이로 계산된 값을 시각화해서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 MACD 선의 9일 이동평균선이 차트에 보이는 이 빨간 색깔 선입니다. 이 빨간 색깔 선을 시그널 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 즉 매수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하향 돌파했을 때는 데드 크로스로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제로선, 요 가운데 보이는 흰색 줄이 제로선인데 요게 기준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제로선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통해서 모멘텀의 강도까지 우리가 추측을 하곤 합니다. 이번엔 볼린저 밴드를 볼게요. 볼린저 밴드는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하단에 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범위를 표시합니다. 즉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표예요. 가격이 밴드 상단에 닿으면 과열 구간, 밴드 하단에 닿으면 과매도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밴드가 좁아지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밴드가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는 강한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MACD는 추세와 전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과매수 과매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 훨씬 더 신뢰도 높은 신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MACD만을 단일로 사용하게 되면 횡보장에서 가짜 신호가 너무 자주 발생을 하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했는데도 이렇게 금방 꺾이면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볼린저 밴드만을 사용하면 이렇게 추세장에서 하단선에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단선을 계속 뚫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단 밴드에 닿았다고 무조건 롱에 진입을 했다가는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겁니다. MACD로 추세의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고, 볼린저 밴드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필터링하면서 신호의 정확도를 올리는 거예요. 즉 추세를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가격에 진입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진입 손절,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간단해요.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거나 근접해서 지지를 받고, 동시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될 때 매수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손절의 경우에는 최근 저점 혹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이탈을 했을 때 바로 손절을 진행해줍니다. 익절의 경우에는 1차 목표가로 중간선인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가 되는 겁니다. 요번엔 반대로 숏 포지션 진입 조건으로는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거나 근접해서 저항을 맞습니다. 동시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때 숏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손절도 동일합니다. 최근 고점 또는 상단 밴드를 돌파했을 때에는 빠르게 손절을 진행해 주세요. 익절도 마찬가지로 중간선인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분할 익절, 나머지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가져가는 거죠.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일부 물량을 추세 끝까지도 끌고 가도 되지만, 밴드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과열 신호가 나왔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바로 청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항생 5분봉 차트예요. 차트를 보면 가격이 하단 밴드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 시점에서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가격은 21선을 돌파하고 상단 밴드까지 자연스럽게 상승을 했어요. 깔끔한 매수 타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차트를 살짝 넘겨보면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은 이후에 MACD의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숏을 잡았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조합은 추세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방향을 잡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하지만 이 매매법도 횡보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밴드가 좁아지면서 MACD선이 이렇게 제로선 부근에서만 계속 엇갈릴 때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매를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확실한 추세가 잡힌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손익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손절은 짧게 하시고 익절은 길게 최소 1대2 이상의 비율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은 필수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처럼 어떤 종목이든 거래량이 앞서고 나서 그 이후에 가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매매 성공률은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MACD는 추세 전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구간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이고 이 두 지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의 신호를 줄 때 그때 진입을 하다 보면 보다 더 확실한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ACD와 볼린저 밴드를 조합한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이 매매법은 특히 초보자분들도 직관적으로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칙과 관리 능력입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간다면 어느 순간 이 전략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웨일즈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m quatro paredes, em quatro paredes, em quatro paredes.